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이경민입니다. 제목이 참 좀 너무 날 것 같죠? 정말 너무 덥습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을 달고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인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빙그레랑 또 개인적인 저의 이 더위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같이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진짜 아침에 너무 덥기도 하고 다들 그렇지 않나요? 지하철도 그렇고 걸어오면서 그냥 문만 열면 너무 더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 도착을 하면 거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설이 길었습니다. 출근길에도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저처럼 너무 이 덥고, 그래서 또 아이스크림이 또 생각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폭염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폭염이 있을 때마다 또 음식료 업종 중에 또 아이스크림 업종은 또 테마가 상승을 하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폭염과의 관계성, 그리고 마진 구조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이 정도의 매출 구조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보시면요. 폭염을 동반하면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뭐 냉방용품이든지 뭐 레저든지 여름과 연관된, 그리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런 폭염특보와 관련한 기업들이 성수기를 지나오죠. 그래서 특히나 아이스크림 업종은 특히나 매출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바로 보셔도요, 그 결과는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 작년 여름이 7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8월까지라고 치게 되니까 그 시점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 업계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이어서 보면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유 제품도 있긴 하지만 우유 제품 못지않게 상당한 내수 시장을 자랑하는 게 또 빙그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빙그레는 이 여름 매출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도 이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이 빙그레가 관련된 이게 케이푸드 흐름이랑 비슷하지만 이 여름 폭염특보가 점점 이어질수록 이런 기대감에 반영이 팡팡 튀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폭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빙그레 같은 음식료 업종들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폭염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이나 냉동 디저트,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매출이 상승하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여름 특보나 이런 평년보다 기온이 높게 예상이 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폭염 시기에는 더불어서 뭐 이런 아이스크림 관련 기업들, 음식료 업종들이 특히나 마케팅에 힘을 쓰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바짝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매출을 또 극대화하려고 하는 특징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특히나 여름철에 빙그레가 재무제표 실적이 개선 딱 된 걸 보시면서요. 일단 주가 변화를 명확히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여름철에 매출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한 평균적으로 1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특보가 폭염이 강할 때는 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순히 폭염특보, 뭐 주가 상승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빙그레 자체는 실적을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게 힘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입추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무튼 이제 입추가 다가왔는데도 이 여름은 가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더운 만큼 또 아이스크림을 수요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좀 요런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국에 아이스크림의 원가 구조를 알면은 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도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원재료 같은 경우 부분은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은 우유나 설탕 뭐 이런 향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유나 크림 이런 것들이 원재료인데 이런 것들의 연동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제조 비용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유지 보수, 뭐 가스 비용, 전기 비용이 이렇게 녹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포장 비용도 들어갔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소비자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계절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가격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마케팅 비용이 엄청 많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나 연구 개발비 해가지고 프로모션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면서 비용이 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 비용은 대략 한 30% 잡고 재포장 비용 뭐 한 20% 정도, 유통 비용 10%, 마케팅 비용은 조금 많긴 해요. 대략적으로 10% 정도, 뭐 관리 비타 비용 5%에서 10% 정도 잡아서 이렇게 따졌을 때 보통 판매 가격은 원가를 기준으로 한 1.5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짐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정답은 아니고 대략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 판매 개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원래 이렇게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던 아이스크림 이렇게 찾아봤더니 짜자자자자자 롯데밀푸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죠. 2위, 3위가 바로 메로나랑 이거 싸만코 진짜 좋아하던데 이게 맛있나요? 저는 메로나가 더 맛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 2, 3, 4위까지 이렇게 빙그레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죠. 저는 약간 트렌드를 거스르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간에 메로나랑 붕어 싸움코는 정말 많이 들어봐서 알거든요. 어쨌든 요게 인기의 요인이었고 매출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3분의 1로 따졌을 때 한 10%에서 20%를 빙그레가 가져갔을 수 있겠구나. 반영이 됐겠구나. 실적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이 한번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진짜 너무 더워. 그래서 이 더운 만큼 아이스크림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또 주가 반등의 요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도 같이 지켜보시고 좀 편하게 재밌게 시청하셨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